예,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바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자와 제주 서산 희생자 유족회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없이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서산평화공원을 방문하여 참배해 주시고 서산 유족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유승민 후보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먼저 양유경 제주서산 희생자 유족회로부터 인사말과 함께 후보자님께 드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보님, 5월이 오늘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시작되자마자 저희 평화공원을 방문해 주시고 참배해 주셔서 거듭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유족분들이나 도민 여러분들이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지난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통해서 봐왔던 모습들이 아마 생생하실 겁니다. 저희 기억에는 그 정권의 잘못 때문에 거기에 바르게 가겠다고 해서 나섰던 모습들이 아주 생생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족분들도 유승민 후보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유승민 후보님 따라서 바르게 가려고 바른정당이 된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저희 유족들이나 도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삼에 대해서는 아까 그 후보님이 방명록에 설명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가슴에 와닿는 내용의 표현을 해주신 걸 제가 생각을 해서 깊이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삼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가 복권을 위해서 보고한 제주도민이 3만 명이라는 희생자를 내고 물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서 제주도를 너무나 고통스러운 섬으로 몰아넣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70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70년이 됐으면 이제는 그동안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유족분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때는 이미 지나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번 대선을 주면서 이제 공약 요청서를 각 정당이 드린 바가 있는데 바른정당이 저희가 드렸는데 며칠 전에 바른정당에서 회신을 받아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그 정당을 통해서 이제 발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요청드렸던 공약사항의 가장 적극적이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과 우리 도당에 각별히 감사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약을 했으면 이 공약이 진짜 우리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시급히 해결될 문제들로만 엄선해서 이게 우리가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 가져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배보상 문제 해결 없이 사삼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한 살이었던 분이 70세가 되고 10살이었던 분이 80세가 되면서 이제 이분들이 설날이 이제 다 며칠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 고통받고 살아온 그 유족분들 앞에, 도민들 앞에 국가가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죄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사죄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매우 시급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후보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오늘 우리 유족분들 앞에서, 도민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죄 없이 죄인 되어버린 수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없는데 죄인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분들이 자식분들은 죄인이 자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돈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 잘못된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특별법 개정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희생자가 25,000에서 3만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희생자 신고되어 있는 분이 14,0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일정한 기일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하면 되고 지나면 안 된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채널을 통해서 요청들이 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 상설화를 꼭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특별법 개정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유족분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게 유족회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니까 아무리 이게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지, 나이는 연로하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족분들이 주머니를 털고 이거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셔서 이로 인해서 이게 힘들게 활동하기 유족분들 앞에 그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당시에 많은 분들이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제주 공항 활주로 부근과 또 인근 지역에 많은 희생자분들이 안타깝게도 집단 내장되어 있는 거의 확인이 되고 있고 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건가? 국가 예산 얘기하는데, 자, 국가가 이 문제에 제발 좀 나서서 유해도 발굴하고 발굴된 유해에 대해서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발굴되어 있는 유해 중에도 대부분이 국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서 DNA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될 듯 하면서 최종적으로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의 품으로 꼭 돌려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하나는 저희들이 미국의 책임 문제입니다. 당시 미군정 산하가 아니겠습니까? 해방은 됐지만 우리 대한민국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사상도 그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심 있는 학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서슴없이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유독 우리 정부가 미국의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대를 하고 못하도록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서 이게 되겠냐? 이런 얘기인데 후보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가져서 좀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히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요청사항은 이겁니다. 그동안 안타깝게도 9년 동안 4.3 문제 해결에 굉장히 시기가 거꾸로 가버린 듯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현안이 몰려있다. 조금씩 해결해 왔다면 이렇게 몰려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엄선해서 저희 유족회 내부적인 토론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후보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고 좋은 답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님 이번 방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자님의 인사말과 함께 답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아까 도착했을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진작 이렇게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어야 됩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개인적으로만 한번 들러보고 그 이후 제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방문하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하나 뭐 약속이나 현안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제 심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아픈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제주 4.3 사태도 바로 그 대표적인 역사고, 우리 5.18 민주화 운동도 또 6.25 한국 전쟁 전후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창이다, 경주 기계다, 이 전쟁 전후에 또 좌우 대립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아픈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4.3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1947년 같으면 딱 70년 전인데 70년 전에 우리 역사에서 있었던 그 일로 70년 후에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아직도 이 유족들, 가족들께서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위로 말씀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방명록에 그냥 쓰라니까 쓴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이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가 화해와 통합의 그런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그렇게 길게 해오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한 17년 동안 이 정치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제가 진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예컨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군에 보내면 어느 날 갑자기 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식이 그냥 죽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부모가 허겁지겁 달려가 보면 벌써 증거 같은 거는 어디 치우고 없고 군 수사대에서는 벌써 다 조사해가지고 그게 진실을 덮어버린 건지 아닌지 부모 입장에서는 알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아직 그 자식의 시신을 찾아가지 않은 군 병원의 냉동고에 그냥 그대로 보관해 놓은 그런 부모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그게 좌우 어떤 문제든 간에 이런 아픈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국가가 결론을 내고 최대한 진상 규명을 하고 명예를 회복해 드릴 일 있으면 꼭 그렇게 하고 그게 배상의 문제든 보상의 문제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당당하고 떳떳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용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정당 차원에서 그렇게 회신을 드렸습니다만 후보님 제가 오늘 이곳에 방문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상과 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의 범죄 혐의로 만약 드러나는 경우에 당연히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이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인 배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법이 필요합니다. 법 없이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서 법원이 개별 유족들께서 어떻게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대통령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수형에 대한 죄가 없는데 죄인이 그 부분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기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확실한 약속을 드리기가 제가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죄가 없는데 감옥살이를 했던 그 기록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연 이 기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고 이거는 우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뭔가 진상규명을 할 때 늘 나타나는 그런 문제입니다만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이 명예회복을 하는데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특별법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한을 수차 기한을 정해놓고 신고를 받고 지금은 신고를 안 받았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서 신고를 상시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건 아마 연좌제가 없습니다만 그런 우려 또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게 노출되는 데 대한 우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걱정을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싶은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신고의 상시화 이걸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유족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게 좀 있습니다만 이거는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좋을지 이거는 아마 유족회 운영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어떤 복지하고도 관련돼서 지금 제주도에서 아주 극히 일부 그렇게 복지 예산을 책정한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만 이 유족회 운영과 유가족의 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비추어서 어떻게 할지 제가 이런 성의를 가지고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생자 발굴 관련해서 이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만약 제주공항하고 관련된 문제라면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찾아보겠습니다. 공항을 완전히 폐쇄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걸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다만 이 희생자 시신 발굴이 예산의 문제가 되지는 않도록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6.25 전사자 유해 발굴도 지금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희생자 발굴해서 가족들 품에 돌려드리는 이 문제는 당연히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진짜 책임이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 47년 3월부터면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 수립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시작해서 7년간 이게 끌다가 54년에 이제까지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7년의 기간 동안
뭐 아마 여러 번 뭐라 그럴까요? 이 양태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책임 문제를 함부로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전쟁 도중에는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경주에 그 기계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이 전투기가 이 양민들한테 사격을 해서 양민 다수가 돌아가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자료가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오고 있어서 경상북도 경주에 사시는 그분들은 이 진상을 꼭 밝혀달라, 국방부가 이 문제 해결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희생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진상이 밝혀지는 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또 다르게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함부로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니까 저도 과연 이 4.3 이 사건에 미국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도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시기가 멈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4.3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아픔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좌우 어디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이제 유족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는 자꾸 이념화되고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면 할수록 진도가 안 나간다. 뭔가 정상균형이다, 명예회복이다, 시신 발굴이다 이런 일들이 예산을 책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게 저는 이런 문제일수록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좌우 이념의 대립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근거를 가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뭐 보수든 진보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 정말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 아픈 부분을 어떻게 살아계실 때 치유해 드리는 게 좋으냐, 이런 부분, 이런 자세로는 제가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 말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한 말씀 한 말씀 중에 굉장히 진솔한 말씀을 주시는 것도 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특히 아까 박명훈 말씀에도 쓰라고 해서 그냥 쓴 거 아니라는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슴에 와닿는 얘기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4.3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보 보수 정치적 이용 이거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께서 먼저 이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다 잘하겠다고 하는데, 후보님께서는 구분해서 될 수 있는 얘기는 하시겠다고 말씀 주시고, 지금 답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미국의 책임 문제, 이런 문제들은 뭐 이제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준비 없이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오늘을 계기로 해서 후보님께서 뭔가 다르게 준비하고 공부하시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된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인데 이게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게 돼서, 오늘 뭐 하신 말씀 많이 있겠지만, 아마 후보님이 말씀 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뭔가 느낌은 스스로 다 가졌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고 훌륭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간단히 마치는 얘기에서 아마 바로 기자회견이 있는 줄 압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기자회견까지는 여러분들 같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후보님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후보님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